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식의 작업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만약에 말이죠, 어떤 이론 하나를 증명하겠다고 수십만 명의 목숨을 담보로 실험을 한다면 이거 과연 괜찮은 걸까요? 오늘은 역사상 가장 위험하고 또 논란이 많았던 IQ 실험, 프로젝트 1000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30만 명. 와, 이 거대한 실험에 동원된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이 숫자만 딱 들어도 이게 얼마나 엄청난 규모의 또 얼마나 위험한 프로젝트였는지 바로 감이 오시죠? 실험실의 쥐가 동물이 아니었다. 바로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 모든 일의 시작에는 딱 한 가지의 질문이 있었어요. 전쟁터라는 극한의 상황에 사람을 몰아넣으면 IQ가 높아질 수 있을까? 아니, 대체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이 위험천만한 질문 뒤에 숨겨진 진짜 목적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 위험한 군사 실험에서 시작해서 전응아라는 개념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전쟁을 하나의 공장처럼 생각했던 시도는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결과 얼마나 끔찍한 대가를 치렀는지, 마지막으로 IQ의 진짜 의미는 뭔지 하나씩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때는 196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미국 국방장관이었던 로버트 맥나마라는요, 베트남 전쟁이라는 아주 깊고 어두운 수렁에 빠져 있었어요. 당시 상황이 정말 최악이었던 거죠.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서 계속 지고 있었거든요. 매일 나쁜 소식만 들려오고 나라 안에서는 전쟁 반대 시위가 엄청났죠. 맥나마라 장관이 느꼈을 압박감. 와, 상상이 안 가네요. 결국 그는 정치적인 실패를 인정하기보다는 훨씬 더 위험하고 급진적인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생기죠. 아니, 왜 하필 지능이 낮은 군인들을 뽑아서 전쟁터에 보내자는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요, 우리가 IQ 테스트의 좀 어두운 역사 속으로 들어가 봐야 합니다. 사람의 지능을 숫자로 매긴다는 이 아이디어가 생각보다 훨씬 오래됐고 문제도 많았거든요. 사실 IQ 테스트의 시작은 의도가 참 좋았어요. 1905년에 알프레드 비네라는 사람이 공부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도와주려고 개발했거든요. 근데 이 좋은 도구가 순식간에 사람을 가려내는 도구로 바뀌어버립니다. 군인을 뽑는 데 쓰이더니 심지어는, 와, 이건 진짜 끔찍한데, 법정에서 강제 불임 수술을 정당화하는 무기로 돌변해버린 거죠.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포인트는요, 이 전응아라는 단어가 그냥 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당시에는 제도권에서 엄청난 힘을 가졌던 과학적인 용어이자 일종의 분류 기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순수한 과학적 호기심이 어떻게 사람을 해치는 무기가 될 수 있었을까요? 간단해요. 지능은 유전된다는 주장이 나오니까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그럼 가난도 내 탓이네.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낮은 IQ가 범죄랑 관련 있다는 연구가 나오면 범죄는 타고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왜곡해버리고요. 결국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끔찍한 차별과 우생학 같은 비극을 정당화했던 겁니다. 자, 다시 맥나마라 이야기로 돌아와 볼게요. 이 사람이 원래 포드 자동차 사장 출신이었잖아요. 그 경험 때문인지 군대라는 조직도 하나의 거대한 공장처럼 효율적으로 최적화해야 하는 시스템으로 본 거예요. 맥나마라의 아이디어는 어찌 보면 되게 간단했어요. 군대를 거대한 맥도날드 주방으로 만들자는 거였죠. 똑똑한 장교들이 두뇌가 돼서 모든 레시피, 즉 작전을 완벽하게 짜놓으면 IQ가 낮은 병사들은 그냥 그 매뉴얼대로 햄버거만 만드는 손이 되면 된다.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병사 개개인의 생각이나 판단 같은 건 전혀 필요 없다고 본 거죠. 그런데 말이죠, 바로 여기에 아주 치명적인 허점이 있었습니다. 공장은 모든 게 통제되고 예측할 수 있지만 전쟁터는요? 그야말로 혼돈 그 자체잖아요. 착착 돌아가는 컨베이어 벨트랑 어디서 총알이 날아올지 모르는 정글은 근본부터가 달랐던 거죠. 자, 그럼 이 거대한 실험, 그 결과는 과연 어땠을까요? 네, 맥나마라가 만든 이 전쟁 공장은요, 끔찍한 기극을 찍어냈습니다. 결과는 정말 참혹했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안 하잖아요.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병사들은 다른 일반 병사들보다 전투 중에 사망할 확률이 무려 3배나 높았습니다. 3배요. 그냥 3배가 아니라 죽을 확률이 3배나 높았다는 겁니다.
근데 사망률은 정말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감춰졌던 기록들이 공개되면서 와, 정말 끔찍한 진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정신적 트라우마는 기본이고 심지어 아군을 적으로 오인해서 쏘는 사건까지. 이 프로젝트는 그냥 모든 면에서 완벽한 실패였어요. 이 가슴 아픈 일화 하나만 들어봐도 모든 게 설명이 돼요. 양쪽 다 왼발 군화를 신고 있길래 고쳐 신으라고 했더니 이번엔 양쪽 다 오른발 군화를 신고 온 병사의 이야기.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뇌의 정보 처리 기능이 그냥 멈춰버리는 거예요. 맥나마라는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그랬어요. 이건 이 사람들의 IQ를 높여주고 삶을 더 낫게 만들어줄 거다라고 약속했거든요. 근데 현실은요?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고용률은 더 낮아졌고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비율은 훨씬 높았죠. 약속과 현실의 차이가 너무나도 컸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온 걸까요? 이 근본적인 이유를 알려면 우리는 IQ 테스트가 진짜로 뭘 측정하는 건지 그 과학의 속살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IQ 테스트가 뭘 측정하는 거냐?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요. 우리 뇌 속에 있는 메모장의 크기를 재는 것과 비슷해요. 전문 용어로는 작업 기억이라고 부르는데요. 새로운 정보를 잠깐 올려놓고 이리저리 처리하는 공간이죠. IQ 테스트는 바로 이 메모장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작동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발생한 겁니다. IQ가 낮은 뇌의 메모장은 변수가 두세 개만 넘어가도 과부하가 걸려요. 반면에 IQ가 높은 뇌는 대여섯 개의 변수도 하나의 덩어리로 묶어서 간단하게 처리하죠. 훈련소처럼 변수가 통제된 곳에서는 괜찮았겠죠. 하지만 수십 가지 변수가 막 터지는 실제 전쟁터에서는 이분들의 뇌가 버텨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IQ가 높으면 무조건 천재일까요? 그것도 절대 아니더라고요. 세상을 바꾼 천재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 이분 IQ가 125였대요. 뭐 좋은 편이지만 엄청나게 높은 건 아니죠. 반면에 IQ 135 이상인 천재들만 수십 년 동안 추적한 연구가 있었는데 거기선 노벨상 수상자가 단 한 명도 안 나왔어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높은 IQ가 위대한 성공을 보장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결국 우리는 이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높은 IQ가 천재의 증표도 아니고 낮은 IQ가 실패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라면 지능의 진짜 본질은 과연 뭘까요? 이 프로젝트만의 비극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단 하나의 숫자로 한 사람의 모든 가능성을 판단하려는 시도가 얼마나 위험하고 오만한 것인지를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주변에 많이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구독은 필수인 거 아시죠? 여러분의 생각도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고요. 우리는 내일 같은 시간에 다시 만나요.